모든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방과 후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일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농어촌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보다는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의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명령을 내려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육청은 민주 시민 교육을 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 자체는 아직도 관행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시하는 이 형태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행성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구조가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구조라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교육청은 어쨌든 민주 시민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아래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인데, 이미 구조 안에 자체가 이미 탑다운 방식으로 하향식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국들이 다 이왕이면은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아젠다를 하나 설정할 때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는 관행성과 과거에 그냥 했던 방식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주시민 교육을 배우는 공간에서 공무원 시스템 구조부터 상향식으로 좀 바꿔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좀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교육감님 어떠세요?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민이 느끼는 행복도 지수가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들이 느끼는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의 만족도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더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들이 마음 편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체육회가 화려함 속에 가려진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특수활동비처럼 법령에 없는 규정에 맞춰 1억 원씩을 흥청망청 써왔습니다. 이번 감사에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고, 이 부분은 다시 새롭게 잡아서 경기도 체육회가 자의적인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에 맞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체육회의 사업 집행률이 33% 정도 돼요. 2019년도에 초과수당 근무 내역과 2020년도에 초과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은 2020년도에 1억을 초과 근무 수당으로 받아갔어요. 집행률은 33%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나름 일들을 하셨겠지만 이 코로나19로 행사들 다 줄줄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체육회에서 올해 신규 사업을 했던 부분들도 거의 사업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 가셨습니다. 1억을. 이 부분도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명확히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적법하게 받아갔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행감에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 늙어갑니다. 전국의 65세 인구가 8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치매는 가정의 해체와 진료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치료보다 치매 예방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행감께 지적했습니다. 노인 한 명의 치매를 1년간 늦출 수 있으면 1년에 2,500만 원의 보조비를 전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치매를 예방해서 우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치매 예방의 관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치매 예방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나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치매
저희 광역치매센터 과연 치매 예방을 전담하는 기구가 치매에 걸리신 분을 치매를 관리하는 건가? 치매 관리하는 기준이 많잖아요. 치매 예방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 센터는. 저도 가봤어요. 보건소나 센터 가봤는데 거의 오시는 분 몇 번 치매 예방 뭐 테스트하고 이거 막 그냥 치매 걸려서 테스트를 해서 치매에 걸리시면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분리하지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여쭈는 겁니다. 치매를 한 번에 걸리시면 이게 가족의 파괴의 원인이 돼요. 제가 한번 걸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형제들 간의 돈 문제, 또 가서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미루게 되고 이런 문제에서 가족이 파괴될 수 있고 특히 뭐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매는 걸렸을 때보다 치매를 예방하는 게 더 효과를 생각하고 치매가 예방을 하게 되면 1인당 들어가는 비용 그냥 뭐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뭐 요양금을 받으셔가지고 1대를 받고 있지만 그 병원비 전체는 국가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내고 그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에 대한 경기도만의 정책이 좀 필요해요. 보건의료 인력 지원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도내 장기요양기관에는 약 20여만 명의 장기요양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보건의료 인력 등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고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그에 맞는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가 처우 개선 조례가 언제 혹시 경기도에 만들어져 있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때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5만 명 이상의 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자주 모임도 하고 처우 개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정말 작은 센터 하나였어요. 그것이 지금 만 3년이 지나도 설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국비로 내려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 국비가 5월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테니 이거를 하시오 하는데 5월에 온 걸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질의를 했더니 성립 전 예산으로 쓴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내로 이 센터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투입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이 됐거나 또한 예산 대비 불필요한 사업들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뒤따라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 또한 중복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 위주로 살펴봤었고요. 특별히 경기도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또 도민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도민들 시각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반영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능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 수능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보는데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수능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능 잘 보신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인데 답답하시더라도 대학 준비와 내일을 설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